정부의 서울 수도권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부산 부동산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단순한 풍선 효과일까요? 아니면 회복의 신호일까요? 부산 부동산 앞으로의 점은 어떨지 짚어봅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10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3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말씀대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드디어 상승세의 어떤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그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라고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수요 심리의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첫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좀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나서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예. 또 전세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 아파트 중심으로 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 일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모습. 세 번째 이유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워낙 지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서울은 규제지만 우리 지역에는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정책적인 것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인하가 되고 있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예. 반등 신호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부산 전 지역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미분양 지표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봤을 때는 일부 지역은 아주 반등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예. 일부 지역은 침체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지역별 편차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지표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뭐 금리, 경기 회복 무엇보다 부동산은 심리지 않습니까? 네. 이 심리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어떤 반등의 신호의 재료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일단 지금 서울 수도권이 강하게 규제가 생기면서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대도시 중심, 부산이나 대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이 풍선 효과,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예, 있겠습니까? 일단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규제가 나타나면은 그 규제를 피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돈 흐름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전후로 해서 실제 이 풍선 효과가 서울 규제를 피해서 부산과 대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예.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유사한 흐름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지난 예. 2020년 풍선보다는 좀 작은 풍선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워낙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강세를 띠다 보니까는 우리 지역의 자금을 가지고 특정 부동산 활동을 했다가 돈이 잠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서울 쪽에 하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칫 지방의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방에 내려왔다가 이 지방에 돈이 잠기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많이 나갈 것이다. 네, 그런 네. 우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풍선이 아니라 자그마한 풍선이 특정 지역에 딱 떨어져서 나타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하고 또 이제 금리도 다르고 네. 그 당시에는 뭐 긴 가격 보합세가 있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2020년과는 또 그리고 시장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격 급등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든지.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승세가 수영구나 해운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특정 지역에만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양극화에 대한 문제도 좀 네. 우려할 지점인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짚어보죠. 예, 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 양극화에 대한 지표로서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싼 집과 비싼 집의 격차가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6배 이상 차이가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 것입니다. 단위가 구죠, 보통. 그렇습니다. 네. 해운대구 안에서 제일 비싼 집과 싼 집이 6배 이상 차이가 그렇습니다. 난다는 거. 그리고 예. 부산 평균도 6배 이상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첫 번째는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특정 지역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부산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상승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 그리고 투자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지역 중심으로 해서 더 높은 가격이 나타나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예. 좀 생뚱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인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양극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지난 2022년에 해제됐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현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갈 신호가 있으면 이번에 보십시오. 서울 전역, 경기도까지 확대 규제 지역을 하는 것처럼 지방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양극화의 단편이긴 예, 하지만 알겠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양극화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은 집안채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네.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 양극화의 큰 시장에 그렇군요.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부 도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을 테고요. 네. 가격 차가 이렇게 나면은 그 말씀하신 왜곡이란 부분은 이제 평균의 함정에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지금 또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네. 8월 기준이죠. 7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고가 분양 논란이 있었던 모 아파트 두 단지가 미분양 통계로 잡히면서 예. 미분양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 악성 미분양도 예. 2천 채가 넘어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미분양이 많아진다는 것들은 다소 회복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지 않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격 하방 압력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수요 회복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무슨 집을 사느냐. 이 지역에 아직까지 7천 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은 안 올라갈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네. 수요 회복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이 미분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를 짓는 것들을 상당히 꺼릴 가능성이 있다. 예. 즉 아직까지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져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서는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미분양이 많이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 시장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은 결국 특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미분양 문제는 이렇게 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그러네요. 만하다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인건비 인상으로 네. 분양가가 예전처럼 이제 분양된다고 해서 로또라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결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부의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이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지방 활성화 대책에는 상당한 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표현이 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자칫 지방 지역의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은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봐야 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예. 거주 선택권 보장 차원, 즉 집을 사고 싶을 때 사고 이사 갈 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측면에서의 예. 부양책을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가 좀 상당한 긍정적인 좀 판단을 해서 예. 최소한의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을 정상화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대책은 지방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세제 혜택을 좀 주는 세제단 규제 완화 예, 그리고 예. 우리 지역의 경제 체력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서울만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릴 예. 만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취득세 중과 완화 이런 것도 이제 뭐 포함될 수 예,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겠죠. 것처럼 예. 세제 혜택에 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늘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지만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이제 집을 이 적기인가 아닌가에 네. 대한 말씀으로 정리해 보죠. 예. 네, 지금 상당한 혼란이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가중되고 있을 거라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격 상승세를 탔다라고 하는 지역도 일부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가지면서 예. 자금 대출이 용이하면서 이자 부담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예. 인기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시기가 왔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반면에 단순 거주 목적이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자금에 대한 활용이 좀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된 지역도 상당한 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무리하거나 영끌 이 부분을 일단 경계해 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